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표현하는 말이라 예.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기 때문에 아파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합니다.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는 기지에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주민과 함께 정지숙 상임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어떤 개념입니까? 네, 개념상으로 보자면 체류 자격이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불법 체류자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아동의 경우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외국인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동이 태어날 경우에 그럼 부모님은 불법 체류 신분인 거예요? 모두 그렇진 않은데요.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을 뜻하는 건데 이렇게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주 아동이 한국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예. 한국은 속인주의 국가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모두 외국 국적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출생 등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본국 대사관에 아동의 출생 등록을 하고 이를 출입국 외국인청에 보내고 외국인 등록을 해요. 네네. 그런데 부모가 미등록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아이도 외국인 등록을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현재 부산에 미등록 이주 아동이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요?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네.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뭐 예. 등록 자체를 네. 안 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인구 파악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한 번도 미등록 이주아동 숫자를 파악한 적이 없어요. 예.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경기도가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곧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 숫자를 파악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주민 단체나 연구자들이 추정치를 내놓은 게 유일한데 그것도 사실은 제각각이에요. 뭐 전국적으로 2만 명부터 뭐 15만 명까지 차이가 되게 크고요. 네. 부산만 얼마가 될지 타시도와 비교해서 어떤지 이건 더더욱 알 수 없는 문제고요. 예, 그런데 부산의 등록 이주민 숫자가 9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9번째인데요. 미등록 이주아동도 이와 비례해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불편함을 겪는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있다는 건데 미등록 이주 아동이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출생 등록뿐 아니라 외국인 등록도 하지 못하니까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지금 불법으로 체류를 하는 상황에서 네. 자녀가 이제 미등록을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일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그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을 걱정할 것까지 있을까라는 네.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아동권리협약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가 비준한 그다음에 네. 인권의 문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준호라는 아동이 있어요. 부모는 각자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와서 결혼을 했고요. 네. 아빠는 비자가 만료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엄마는 기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네. 아빠는 좀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 미등록으로 머물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픈 거예요. 아이 치료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엄마의 체류 기간도 만료돼서 미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조금 나아진 후에 본국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고 요건을 받았지만 부모가 미등록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외국인 등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한국인 쪽에서 자녀로 인지를 해주지 않아서 미등록이 되기도 하고요. 네, 예. 네, 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체류 자격이 가족 동반을 할 수 없는 비자라서 한국에서 함께 살지만 아이만 미등록인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이주 노동자,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도로서 보호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해줘야 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 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어떤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다면 그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럼요. 예. 네. 그렇다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어? 라고 거기서 그냥 끊어버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지금 약간 건강권 사각지대에는 확실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이 좀 어떠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산전 단계에서 어머니의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조산이나 선천성 질환, 장애 등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인 아동에 비해서 높다고 저희는 체감하고 있어요. 예, 예. 병원비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른둥이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해요. 미등록인 한 아기는 조산의 선천성 질환이 발견돼서 신생아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8천만 원 발생했어요. 아, 그렇겠죠. 예, 예. 퇴원 후에도 치료를 위해서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병원 미납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 모두 돈을 벌어도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8개월 됐을 때 아이 혼자 부모의 모국으로 보내졌고요. 예, 예. 신생아 중환자실에 5개월 입원 치료한 어떤 아기는 1억 5천만 원 비용이 발생했어요. 예, 예. 이주 노동자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금액인 거죠. 네, 네. 간단한 외래 진료에도 10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발생해서 웬만하면 병원을 잘 못 가는 것. 그래서 병을 키우게 되고 이런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는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동 건강에 굉장히 위의 요소입니다. 근데 보건 전문가들은 네. 또 다른 얘기들 좀 하는데요. 예방 접종을 잘 못 받고 영유아 건강 검진에서도 누락되고 발달 장애라든가 정서 문제 이런 조기 발견 등을 실패 이런 것들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아동이 병원에 혼자서 찾아갈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관심과 발견이 없으면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네. 되는 거죠. 그 아이들 뭐 어렸을 때 많이 아픈데, 그죠? 그럼요. 예방 접종은커녕 우리가, 뭐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자 보건 사업이나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이런 걸 해서 아동의 건강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은 그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는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예. 네.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뭐 있는 거 아마 지역의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그냥 비켜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부산 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그리고 생활 편익, 뭐 인권 보호 이런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요. 한국어, 뭐 기초생활 적응 교육, 응급 구호,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사업까지 한 9가지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그 지원의 대상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법적 근거를 따진다면 이게 뭐 이 조항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각지대가 너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법적으로 보면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인 것들을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생명의 국경은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뭐 어느 정도 선까지 조금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당장 병원에서 급한 치료라도 받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건지 네네.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예. 우선 이제 제도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을 있는 존재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예. 이제 막 바뀌는 단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의 정비, 인식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한데 우선 이제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이게 되게 시급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의료관광원 외국인과 똑같은 수가를 적용해서 병원비를 받거든요. 예. 국제수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국제수가. 의료 관광을 오잖아요. 네네. 외국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예, 이분들한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돈은 많이 받겠다. 이런 네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국제수가인데 그 국제수가를 이주 노동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그 태어난 아기에게 그 수가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크고 그게 부과되지 않도록 각 병원들이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역의료원, 국립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산모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공적 지원 제도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응급, 위급 상황에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민간의 의료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생 등록과 같이 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이주 아동에게 차별적인 아동 관련 제도들을 바꿔야 됩니다. 예. 당장 등록이라도 해서 그죠? 건강이 해쳐졌을 때 물론 뭐 여기서 불법으로 판정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렇죠? 그 아동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좀 보장하는 측면에서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도 그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보면 네네. 아이에게 주민등록을 줄 수도 없고 외국인 등록을 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지자체에서 아동 확인증을 발급을 해줘요. 아동 확인증.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국가 제도 안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존재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건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 시스템 안으로 아이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전 세계인이 여기 와서 어쨌든 걸리면은 다 같이 격리하고 같은 수준의 이제 의료를 서비스를 보장해 줬는데 그럼요. 우리는 연결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민과 함께 정지숙 상임이사였습니다.